복된 소식 아름다운 소리 AM 1590kHz 시카고 기독교 방송입니다. 김정일 해설위원의 시사 해설. 세상을 넓게 봅니다. 삶의 지평이 넓어집니다. 시사 해설입니다. 미국과 북한과의 그 강도 높은 위협전이 점점 더 뜨거워지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어제 북한은 Fire and Fury, 아주 맹렬한 공격을 받을 것이다 라고 위협을 했습니다. 잠시 후에 북한은 괌도에 있는 미국 군사기지에 대한 핵 공격을 또 위협을 했습니다. 이로써 한반도의 긴장은 더욱더 고조가 되고 있습니다. 북한이 2차에 걸친 ICBM을 실험한 이후에 유엔이 매우 강력한 경제 봉쇄 조치를 했고, 여기에 대한 북한의 보복 발언이 여러 번 나왔습니다. 그런데 어제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에게 지금까지 세상이 본 적이 없는 아주 맹렬한 공격을 받게 될 것이다 라고 극히 도발적인 언사를 썼습니다. 그 후 불과 수시간 후에 북한이 미국의 태평양 기지인 괌을 포위해서 공격할 것을 고려하고 있다라는 위협을 했습니다. 이 사이에 워싱턴 포스트가 미국 정보 진영의 말을 인용해서 북한이 핵폭탄을 소형화하는 데 성공을 했다라고 보도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ICBM에 탄두로 장착을 할 수 있을 정도로 핵폭탄이 소형화됐다, 그런 보도입니다. 그리고 그동안 북한의 보유 핵폭탄 수도 13개에서 30개 정도다 하고 보고 있었는데 지금 60개가 넘는다 하는 더 불길한 소식도 나왔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미국과 북한과의 위협전 어디까지 오고 있는지, 실제로 한국에서 이야기되고 있는 8월, 9월 위기설의 진위는 어느 정도인지, 또 미국 국민들이 미북 대결을 어떤 시각으로 보고 있는지, 그런 이야기들을 종합을 해보겠습니다. 최근 며칠 사이에 일어난 공방전 중에서 가장 백미는 역시 북한의 어제 강력한 위협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없었던 언어를 사용했습니다. 지금까지 북한은 서울 불바다, 이 이야기는 여러 번 했습니다만은 괌도에 대한 공격 이야기는 처음 꺼낸 얘기입니다. 최근에 괌도에서 발진한 B-1 폭격기가 한반도 상공을 나르면서 북한을 위협하는 그 작전을 여러 번 했었습니다. 북한은 이 가공할 만한 공격력을 가진 B-1 그리고 B-52가 자리를 잡고 있는 이 기지를 목표로 한다 하는 얘기를 했고, 동시에 북한은 최근에 성공한 장거리 미사일의 성공을 가시화하고 싶은 그런 욕망이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괌도 얘기를 꺼낸 겁니다. 이론상으로 괌은 지금까지 성공한 것으로 치부가 되는 북한 장거리 미사일의 사정거리 안에 있습니다. 한편 트럼프 대통령 어제 뉴저지에서 북한이 미국에 대한 위협을 멈추지 않는다면은 Fire and Fury를 만나게 될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이 단어는 매우 자극적인 단어로 해석이 가능합니다. 아주 뜨거운 불의 공격인데 그 공격이 맹렬한 분노를 동반한 보복전이 될 것이다, 이제 그렇게 해석이 가능합니다. 이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은 계속되는 북한의 위협 발언과 함께 언론들의 북한 핵폭탄 소형화 성공 기사에 대한 보도 직후에 나왔습니다. 이 양측의 유례없는 자극적인 발언, 괌도 선제 공격, 지금까지 세상이 보지 못했던 맹렬한 공격, 이런 이야기들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한반도 긴장이 더욱 고조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발언들이 곧 전쟁을 의미한다고 보는 시각은 많지 않습니다. 오히려 정치권에서는 트럼프 대통령의 이런 자극적인 발언이 비생산적이다라고 비난하는 의견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민주당의 다이언 파인스타인 상원의원, 그리고 공화당의 존 맥케인 상원의원 같은 사람은 이런 발언이 상황을 개선하지 못할 것이고 대결만 더 심화시킬 것이다, 이런 비판적인 의견을 어제 언론을 통해서 내놨습니다. 이렇게 피차 간의 긴장이 고조되고 있지만은 지금 당장
군사 충돌의 가능성이 높지 않다고 보는 이유가 있습니다. 첫째는 미국과 북한이 모두 군사 충돌이 있을 경우에 양측의 피해가 매우 파괴적인 것이 될 것이다 하는 것을 인식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두 번째로는 북한 측의 생각입니다. 이것이 김정은의 끝장이다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궁극적으로 북한이 패배한다 하는 것을 인지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한국에서는 8월, 9월 위기설이 한창이지만은 그리고 또 미국 내 한인사회에서도 불안한 생각이 점점 더 깊어져 가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군사 전문가들의 의견을 보면은 지금 당장 전쟁의 사인은 보이지 않는다 하는 의견이 대부분입니다. 오늘도 CNN이 북한과의 전쟁 전에 우리가 볼 수 있는 것들 이런 기사를 쓰고 있습니다. 첫째로 우선 한국 내 미국 시민이라든가 미국 병력의 대피가 우선해야 되는데 이런 사인은 아직 없다는 것이죠. 그리고 병참이라든가 병력 또 화기의 대대적인 확충이 있어야 되는데 현재 있는 군사력으로는 북한의 재래식 포대를 없애기는 부족한 화력입니다. 그리고 항모가 한반도 쪽으로 한 3대쯤은 와야만이 전쟁이 일어날 것이다. 이제 그런 예상도 하고 있고, 그리고 미사일이라든가 폭격기, 잠수함, 그리고 또 전자병기의 배치가 선행이 될 것이다. 그런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데저트 스톰 작전 당시에 미국이 이라크 주변에 전력을 증강한 것이 5개월이 걸렸습니다. 이 사실을 군사 전문가들이 상기시키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 중요한 것은 북한과의 전쟁에 대한 국민들의 여론입니다. 미국 국민의 여론은 매우 중요하죠. 비엔남 전쟁, 이라크와의 전쟁, 아프가니스탄 전쟁 모두 국민들의 여론에 의해서 그 전쟁의 운명이 크게 좌우가 됐었습니다. CNN 조사에 따르면은 북한과의 대결이 쉽게 끝나지 않고 전쟁으로까지 가지 않을까 하고 매우 불안한 생각을 하고 있다 하는 사람이 전체의 72%나 됩니다. 반면에 충돌 없이 해결될 것이다 라고 믿는 사람은 26%에 불과한 것으로 조사가 됐습니다.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이 이 문제를 해결할 능력이 있다고 본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35% 정도밖에 되질 않습니다. 그리고 군사 행동이 있을 것으로 보는가 하는 질문에 대해서 공화당계 시민들은 48%가 그렇다. 민주당계 시민들은 22%가 그렇다라고 답변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미국 국민들의 대부분 72%가 한반도 충돌에 대해서 매우 불안한 생각을 가지고 있고 공화당계 시민들의 48% 거의 절반은 군사 충돌이 있을 것으로 이렇게 믿고 있습니다. 이것이 지금 미국의 여론의 단면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이제 우리가 생각해야 될 대목이 하나 있는데 만일이라는 말을 다시 한번 강조하겠습니다. 북한과 전쟁이 벌어진다면 남한 출신인 미국 내 한인 사회는 어떤 영향을 받게 될 것인가? 그런 질문을 할 수 있습니다. 과연 남부주 보수주의주에 있는 저교육 시민들, 이를테면 트럼프 지지층 같은 시민들이 북한과 남한을 구별할 능력이 있을까? 이 사람들이 그냥 대충 코리아는 코리안이라고 생각하지 않겠느냐? 그런 불안한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미국 내에 2차 대전 전까지는 공식적으로 동양계에 대한 차별이 있었다는 것이 역사입니다. 동양계는 미국 시민권을 안 준다. 백인과 결혼도 못한다. 독일계는 그대로 놔두지만 일본계는 수용소에 감금을 한다. 이것이 하나의 역사적인 사실입니다. 소위 Korean bashing, 도매금으로 코리안을 못 살게 구는 그런 정서가 어디에 있는 것이 아닐까? 이런 질문도 한번 해봄직합니다. 대책은 무엇인지 이것도 한번 생각해 볼 만한 일입니다. 지금 우리가 아주 완벽하게 무고한 모슬렘 시민들 2세, 3세들이 지금 당하고 있는 수모를 우리가 지금 곁에서 보고 있기 때문입니다. 시사해설 김정일입니다. 이제 그의 거룩한 사도들과 선지자들에게 성령으로 나타내신 것 같이 다른 세대에서는 사람의 아들들에게 알리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이방인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상속자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됨이라. 헤드라인 뉴스입니다. 미국과 북한이 어제 강도 높은 위협전을 계속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어제 북한이 미국에 대한 위협을 그치지 않는다면 맹렬한 공격을 받게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에 대해서 북한은 괌 미 군사기지에 대한 핵 공격을 고려하고 있다고 위협했습니다. 정치권 일각에서는 이와 같은 긴장 고조를 유발하는 언어 위협에 대해서 부정적인 시각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북한이 핵폭탄 소형화에 성공했다고 워싱턴 포스트가 미국 정보 진영의 소식을 인용해서 어제 보도했습니다. 이는 북한이 대륙간 탄도탄 미사일에 핵폭탄을 탄두로 장착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정부 진영에서는 북한의 핵폭탄 보유수를 과거보다 더 많은 60개로 보는 의견도 나왔습니다. 대장암이 젊은 층에서도 발견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의료계에서는 대장암 검사를 50세 이후에만 장려를 했었습니다. 그러나 최근 의학계에서는 20세에서 54세 사이에 대장암 환자를 자주 발견해 왔습니다. 전화 회사들의 영역 넓히기 작전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T-Mobile은 베이비 부모와 시니어층의 고객 확대를 위해서 저가의 서비스를 시작했습니다. 현재 Verizon과 AT&T가 부모들의 80%를 장악하고 있고 T-Mobile은 8%에 불과합니다. 가수 글렌 캠벨이 작고했습니다. 향년 81세 알츠하이머를 앓아왔었습니다. 그는 60년대에서부터 80년대까지 빌보드 1위를 여러 번 기록하면서 팝 그리고 컨트리 뮤직에서 활약해 왔었습니다. 시카고의 피카소 조각상 어제 50주년을 맞아서 기념식을 가졌습니다. 1967년 8월 15일 스페인 최고의 인상파 조각가 피카소의 조각상이 데일리 플라자에 들어섰습니다. 아직까지 이 조각상의 주제는 알려지지 않은 채 미스터리로 남아 있습니다. 살인 혐의를 받고 있는 노스웨스턴 유니버시티 라텀 교수가 프랑스 연구소에서 과거에 신원조회를 통과하지 못했던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이 연구소는 독극물 연구소로서 연구원들에게 사전 신원조회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의 최근 살인사건 아직도 전모가 밝혀지지 않고 있습니다. 쿡카운티는 설탕 음료수 세금 송사를 놓고 소매상협회에게 요구했던 $1,700만 손해배상을 청구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소매상협회는 이 세금의 부당성을 주장하면서 제소를 했지만은 카운티 법원과 항소법원이 모두 카운티의 편을 들어주었습니다. 쿡카운티는 승소에 따라서 손해배상 청구를 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날씨입니다. 오늘 내일 계속해서 맑고 흐리고 오늘 최고는 80일, 내일은 83도입니다. 금요일 대체로 맑고 77도, 토요일 맑고 흐리고 75도, 주일 맑고 76도입니다.